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 110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95명이고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역량으로 국내 발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용 무료 백신이 부족해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용 무료 백신 가운데 15%가량을 12세 이하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미 예방접종을 한 청소년 24만여 명 가운데 절반도 무료 백신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는 소규모 가정 모임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리 등 대도시에서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종식을 자축했던 체코는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술집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여파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세 자릿수인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4,988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4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95명으로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무더기 감염해 부산에서만 54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은 22명, 인천 11명, 경기 6명 등 수도권에서는 39명이 나왔고 대전과 강원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하루 전보다 반으로 줄어든 15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3명 줄어 누적 82명이고 완치 환자는 52명 들어 격리 해제 누적은 23,082명에 달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된 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역량으로 국내 발생이 큰 폭으로 늘었고 해외 유입도 사흘째 30명대 발생을 보인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거리 두기 1단계 관리 방안과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유입 사례 증가와 관련해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풍철을 맞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집 근처나 가족 단위로 움직여달라며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지 않도록 모두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노래 연습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됐던 PC방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동전 노래 연습장. 소독제로 가게 곳곳을 소독하며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래 연습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도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손님이 한 번 이용했던 방은 이렇게 방 전체를 소독한 뒤 30분이 지나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한 뒤 노래 연습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멀쩡한 가게를 열지 못해 속을 끓였던 사장님은 이제야 한숨 돌렸습니다. 50여일 동안 이렇게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긴 하고요. 오랜만에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막 무선 마이크도 사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혼자 부르고 막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하려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미성년자 출입, 흡연실 운영 금지 등 각종 집합 제한 조치가 해제된 PC방은 이전보다 활기가 돌았습니다. 좌석 사이 칸막이가 있으면 한 좌석씩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흡연실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방역 수칙을 일일이 안내하며 양해를 구하던 PC방 점주도 이제 고충을 덜었습니다. 저희가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리 앉기를 해서 이제 같이 오신 손님분들이 되게 불편이 좀 많으셨어요. 불만들이 좀 많으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1단계 되면서 그나마 이제 미성년자분들도 오시고 식사도 많이 주문을 하시고 미성년자 출입도 가능해지면서 시험이 끝나고 PC방을 찾은 학생 손님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시험 기간에 또 PC방을 가야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그래도 시험 기간 끝나고 바로 오니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언제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제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찰이 오는 일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보수단체의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집회를 신고한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 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단체는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차로와 인도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심 집회 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로 겪는 우울감 혹은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블루 경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 20대와 30대, 60대 여성의 경우 과반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울 불안감을 느낀 이유로는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때문이 32%로 가장 많았고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이나 일자리 유지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무인 결제 시스템 항균필름.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도구들이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도리어 세상과 단절시키는 또 다른 벽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그 이유를 엄윤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럽게 질환을 앓다 시력을 잃은 최명혜 씨. 장애인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들으러 매주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하철을 타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덮은 필름 때문입니다. 아, 여기 점자가 있구나. 방역을 위해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마다 이렇게 향균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균 필름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손끝으로 촉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면 상태가 좀 거칠거나 그러면 그게 점인지 점자인지 아니면 표면에 어떤 긁힘이 있어 그런 건지 그 헷갈리기 때문에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가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명부 작성이나 QR코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글씨를 쓸 수도 휴대전화 인증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거주하고 계시는 곳? 춘천시 후평동. 시각장애인 장길수 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했다가 퍽이나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바코드 인식부터 카드 결제까지 해야 하는데 음성 안내 기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집사람이 다 해주는 거니까 서 있으면 되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그 센스 되는 것도 그렇고 카드 넣는 번호 찾아갖고 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도 말로 녹음한 것이 여기가 있으면은
전국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5만여 명. 확진자 발생과 동선을 안내하는 긴급 재난 문자도 이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휴대전화 음성 서비스로는 첨부된 링크를 누를 수도 없고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해도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볼 수 없거든요. 방역을 위한 도구들이 장애인들에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공공영역만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일정 규제 제도도 검토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시대.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하고 방역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세심한 제도와 장비를 마련해달라고 장애인들은 호소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어린이용 무료 독감 백신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청소년용 무료 백신의 15%를 어린이용으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온 노출 사태가 있었지만 품질엔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접종이 재개된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유아는 무료 접종이 끝났다고 한다. 백신이 품절이다. 무료로 영유아 독감 접종을 할 수 없다며 며칠 사이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만 12세 이하 무료 독감 백신이 동났습니다. 수량이 다 동난 거예요. 접종식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돼서 그래요. 만 12세 이하 백신은 병원에서 먼저 물량을 확보해 접종하고 접종량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일부 병원에서 이미 확보한 물량 접종이 끝난 겁니다. 추가로 백신을 들여와야 하지만 이젠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올라 공급업체 대부분이 유료 백신으로만 팔고 있어서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는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용으로 공급한 무료 독감 백신 일부를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상온 노출 사태를 빚었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접종을 재개한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공급량의 15% 범위, 35만 명분 정도를 어린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독감 접종을 하지 않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물량 자체가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연 그 모든 독감 백신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온 노출 사태를 빚은 백신이라는 점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접종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무료 접종이 시작된 이후 독감 예방 접종을 한 청소년 24만 4천여 명 가운데도 절반가량은 무료를 포기하고 유료 백신을 택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서 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커피포트는 물론이고 두부나 딸기 같은 표면이 약한 음식 재료까지 손상 없이 집는 로봇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삼계탕 요리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생닭과 밤, 대추를 그릇에 넣고 가스불도 켭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만능 그리퍼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포도처럼 굴곡이 있는 과일도 훼손 없이 잡을 수 있고 깨지기 쉬운 두부까지 로봇 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물체의 형상이랑 동일하게 변형이 된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코끼리 코처럼 변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물체들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만능 그리퍼는 집게형과 흡입형 두 가지. 집게형은 대상 물체처럼 변형되고 강도가 제어됩니다. 두부를 잡을 때는 물체와 닿는 부분이 부드럽고 푹신한 형상으로 변형되고 잡는 강도가 약해집니다. 흡입형 그리퍼는 다양한 형상과 크기의 물체를 효과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게 강점입니다. 코끼리가 물건을 잡을 때 곳끝 모양이 변하듯 복잡한 표면을 완벽하게 감싸 물체를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을 또 여러 가지 제품을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택트 서비스처럼 다양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또 두루두루 사용해야 되는 로봇들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로봇 시스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요즘 같은 비대면 서비스 사회에서 로봇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고 있는 가운데 통제불능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등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5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47만 8천여 명이 여름 휴가철이 끝난 8월 31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프랑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t donc la décision que nous avons prise, c'est en effet un couvre-feu. Un couvre-feu qui va s'appliquer à la région Île-de-France, où le virus circule très activement.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13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종식을 축하하는 대규모 축하 파티를 열었던 체코도 모든 학교를 닫으며 7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Co udělala ta doba od toho, já nevím, půlky března do června s dětma, tak samozřejmě tam je trošku ztráta návyků pracovních a motivace u některých dětí. 체코는 마스크 의무화를 재도입했고 6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데 이어 학교와 술집, 클럽은 오는 11월 3일까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체코의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며 지옥문에 반쯤 다가간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과 함께 유럽은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다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신규 사망자 수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가 현지 시각 14일 WHO의 미디어 행사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2주 정도 지나면 항상 사망자 수도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일 약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현재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이 감염 확산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다음 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위스콘신주 동부 밀워키에 임시 야전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입원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중환자실 등 병상 부족이 심각합니다. The number of people hospitalized with COVID-19 is at an all-time high. And not only that number is also growing. 미 전역의 입원 환자는 현지 시각 13일 기준 3만 6천여 명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 늘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한 달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같은 감염 재확산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e're now see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COVID-19, especially in Europe and the Americas. Each of the last 4 days has been the highest number of cases reported so far.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급속한 재확산의 원인으로 가정 내 소모임을 지목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최근 점차 증가하는 위협은 사실
소규모 가정 모임을 통한 전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미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수감사절 때 화상 모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했다며 오직 자신만이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 정부가 발령한 엄격한 봉쇄를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믹 클럽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다시 제기하며 오직 자신만이 중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hina unleashed the virus onto the world and only a Trump administration will hold them accountable. And if this administration, if I don't get elected in a little while, 20 days, China will own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증세 등을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사회주의자들의 악몽과 아메리칸 드림 사이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will deliver optimism, opportunity, and growth. They will deliver pessimism, stagnation, decline, and very high taxes. Simply put, it's a choice between a socialist nightmare and the American dream.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각 주 정부가 발령한 엄격한 봉쇄와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must allow lower risk Americans to resume normal activity. The unscientific lockdowns pushed by left-wing politicians are needlessly destroying millions of live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된다면 내년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 가운데 하나로 만들 것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에 걸렸던 멜라니아 여사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멜라니아 여사가 현지 시각 14일 성명을 내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가능한 한 빨리 업무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를 공개했습니다. 막내 아들 베런도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당시 증상을 보이진 않았으며 그 뒤 다시 검사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뒤 숨진 사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뒤 생긴 면역과 항체 지속성 여부를 놓고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승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재감염된 뒤 숨진 사례는 네덜란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의학저널 임상 감염병이 지난 9일 논문에 발표한 사례로 코로나19 재감염으로 인한 세계 첫 사망 사례입니다. 사망한 89살의 이 여성은 기저질환으로 악성 림포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치료 5일 만에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이후 59일 뒤 지병은 림프종을 치료하던 중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2주 뒤 결국 숨졌습니다. 연구진은 두 차례 감염에서 유전적 구성이 각기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봐서 재감염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령의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두 번째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는 첫 감염 후 생긴 면역력과 항체의 지속성을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재감염 사례가 23건이 확인됐으며 이번 사례를 제외한 모든 환자는 최종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오늘부터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작됩니다. 31일까지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후 다음 달 18일까지는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